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질식감이라고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패턴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시한 바가 있어서 오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당사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상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제 개인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심리적인 증상과 또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도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느끼거나 또는 미쳐버릴 것 같다거나 내가 자제력을 잃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체적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또는 한두 가지의 증상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화라든가 또 드라마를 통해서 공황장애가 알려지고 묘사되는 것들은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질식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또 질식감과 관련된 것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황 발작이 나타날 때는 질식감 외에도 몇 가지의 증상들이 한두 가지의 증상을 따라서 몇 가지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패턴을 이루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패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마치 이것이 공황장애가 아닌 것 같은 착각과 혼란을 당사자에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늦어지게 돼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죄식감 외에 공황장애 서브타입으로 연구되어 제시된 바 중에서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게 되는 이 서브타입으로는 4가지로 제시된 공황장애 서브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형과 호흡기형과 위장관형과 전정기관형이라고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공황장애 서브타입으로서 심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게 될 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물질로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져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심장이 좀 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일부 공황장애 환자들 중에서는 이런 카페인을 통해서 심장이 자극되면 이때 공황 발작이 나타나거나 또는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가 이런 심장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 시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이런 질식감을 느끼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질식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숨을 아무리 들이쉬어도 숨이 모자란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식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기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광장공포증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갖고 더 나아가서는 기피를 하게 되는 그런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호흡기형에서는 버스라든가 또 지하철, 비행기 등에서 질식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황 발작을 반복해서 몇 번 경험하게 되다 보면 그런 장소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심하면 이제 기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것이 호흡기형에서 나타나는 또 두 번째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 서브타입으로서 위장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황장애의 주 증상으로서 소화기 증상이 주도에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위장관형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공황장애의 서브타입 중에서 다소 덜 알려지고 그러나 반면에 당사자에게는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소화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장관 증상들이 이 공황장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 있는데요. 자, 이 연구에서는 이제 공황장애와 공황장애가 아닌 다른 정신과적인 이제 문제를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위장관 증상들을 조사했을 때 공황장애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이런 그 위장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복통이라든가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도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공황장애가 매우 높은 비율로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항우울제를 사용해서 치료할 때 의외로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위장 증상 중에서 특히 이 복부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감이 불안과 우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공황장애 환자들 중에서 이런 위장관형인 경우에 복부 팽만감을 중심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복부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런 기능성 위장 장애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런 소화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정확한 진찰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공황장애의 서브타입으로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황장애 주 증상으로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몇 번의 낙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낙상을 경험하지 않았고 실제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본인이 느끼는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일부 오해 중에 하나는 뭐 꾀병이라든가 또는 뭐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통증과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당사자들이, 공황장애 환자들 당사자들이 느끼는 이제 고통은 결코 허상이 아니고 실체며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이제 불안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어지러움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공황장애에서의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광장공포증이 같이 올 개연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본인이 발작을 하거나 그 발작을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장소와 공간을 굉장히 꺼려하고 불안을 하게 되고 회피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어지러움증을 나타내는 경우에 중심으로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낙상에 대한 이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되고, 함께 외출을 하면 좀 나을 수 있지만 아주 심하면 그렇게 함께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움증의 공황장애 서브타입에서 이런 광장공포증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위장관형의 서브타입에서처럼 이것이 공황장애가 아니라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어떤 신체적인 병이다라고 이제 오해가 돼서 이런 불안과 관련된 치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지러움증과 관련된 치료에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어지러움증과 관련된 또 공황 발작이 있다면 충분히 검사를 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또 공황장애와 관련된 또 불안과 관련된 그런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 증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패턴으로 서브타입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장관형의 이 공황장애 서브타입이라든가 전정형의 서브타입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이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면 고통을 줄이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많이 차고 만성적인 이런 기능성 위장 장애가 반복되고 또 어지러움증도 계속 이상이 없는데도 나타나고 있다면 한 번 정도 이와 관련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